가정교회 연합예배, 매월 둘째 주는 가정교회 연합예배, 그다음 매월 이제 넷째 주나 다섯째 주, 마지막 째 주가 되겠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주는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6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가정교회에 대한 교육과 훈련 또 사역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가정교회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가정교회가 기존의 구역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려고 하고, 이제 2월 달에 가서는 가정교회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첫 출발하는 날이고, 또 가정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제 기존에 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익숙했던 구역과는 이제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오늘 같이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구정 연휴가 이제 쭉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구별 작년에도 했었는데 교구별 윷놀이 대회를 우리가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가정교회 전체가 모였지만 이제 교구별로 모일 시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1월 이제 마지막 주 주일날에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날은 이제 교구별로 모여서 윷놀이 대회를 좀 하고 서로 간의 서로 관계를 좀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월 이제 둘째 주에 가서 가정교회 모임을 이제 구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걸 하고,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가정교회별로 이제 모임을 가지면 저희들이 순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면 제 영상을 보세요. 제 얼굴 보여주지 마시고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올해 우리가 이제 설정했던 목표가 뭐였냐면 오직 전도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는데요. 전도에 가장 큰 초점을 둔 거는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도를 가장 이제 중요한 주제로 정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구 전도대, 오늘 알다시피 3개 구역씩 한 교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이제 교구별 전도 대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서 하게 될 건데요. 2025년 이제 사역의 중요 방향, 여러분이 이미 제가 한 2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중에 3번째가 소그룹 사역의 새로운 정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이제 역점 사항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가 정착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편성에서도 여러분이 보기에 썩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이 다양성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우리 교인들 속에서 이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제가 영광교회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그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 구역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 생겨서 그 조직이 활동을 하는데 아무리 길어도 4, 50년 가면 이제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960년대부터 우리의 구역을 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이제 구역을 쭉 해왔기 때문에 구역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온 것이, 사실 1980년대, 90년대는 구역이 참 자리를 잘 잡고 이제 부흥 많이 하던 시대였는데, 제가 1986년도에 인동교회 교육전사 할 때, 제가 그때 신학교 3학년부터 제가 교육전사를 했는데, 그때 인동시장,
인동시장에 그 인동교 앞에 인동시장 있죠. 거기에 시장에 있는 분들의 구역에 제가 구역 설교자. 그다음에 그때 이제 고 집사님이라는 분이 좀 많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구역 장인을 하고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구역장이 따로 있고 구역 설교자를 보내는 이제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시간 맞춰 가지고 한 8시 반 정도 되면 인동시장이니까 거기 이제 그 가서 이제 구역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인동교회에 있었고 그다음에 선창교회 가서 2년 있었는데 선창교회 가서도 제가 또 구역 설교자 전도사 그때 당시 아마 대전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구역 설교자를 했는데 그때도 구역장님은 이제 따로 계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 1980년대 뭐 90년대 이제 초에 보게 되면 구역이 한참 잘 되던 시대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85년도에 대전신학대학교 이제 편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옥천에 있는 그 시골 이원의 시골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전사님, 제가 그때는 뭐 전사가 아니었죠. 저에게 하는 말이 저기 이원에 수목리라고 있습니다. 그 계십리 건너편에 수목리라는 시골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설교를 좀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원교회 약 6개월 정도를 이제 다니다가 제가 인동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6개월 동안 밤 9시에 거기에 수목리에 가면 이제 저녁에 일을 다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밤 9시니까 늦은 시간이잖아요. 시골에는 이제 뭐 농사를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밤 9시에 모여서 그 구역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동교회 왔다 또 제가 선창교회 갔다가 또 나중에 이제 문창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구역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제가 이제 2001년도에 대전 영락교회로 이제 전임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전사님이 1교구 제가 2교구 영락교회 이제 둘씩 나눠 가지고 그때 이제 1교구가 뭐 200명 저도 20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구를 담당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가서 용산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수유리에 있는 이제 번동제일교회에 가서 10년 동안 교구 목사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는 이제 구역장이 한 30명 정도 되고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 소그룹 이 구역 사역이 저한테는 그 전에 경험들은 조금 좀 있었지만 교구 목사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하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구역이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다양한 변화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025년 왜 우리는 가정교회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데요. 가정교회로 가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고민 속에서 탄생된다라는 주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제가 2년 반 동안 우리 영광교회 와서 보면서 구역이 어떤 그 교인들을 양육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관리하는 쪽으로 구역의 기능이 상당히 이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뭐 그것은 우리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그 구역이 관리 정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갔던 뭐 구역 예배가 적극적으로 매주 이루어지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역이 이제 관리 정도 하는 정도로 이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구역을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작년 가을에 이제 새해 준비를 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화평교회라는 데서 있었던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얘기를 찾아봤더니 이번 작년 11월 말에 마지막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미나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제 등록을 하고 갔는데 놀라운 거는 그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신 것 같은데 20년 전에도 오셨는데 또 와주셔서 고맙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올해 은퇴를 하신대요. 은퇴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지난 20년 동안 2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목사를 이렇게 뽑을 때는 부목사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교구를 맡겨주는데 그 교구에서 2년 동안 교구 목사를 하다가 2년 뒤에 분립시켜준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교구 있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데려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상가를 얻어주고 한 1년 동안은 이제 사례를 좀 이제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2년 후에 교인들한테 광고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홍길동 목사님이 교회를 일교구 홍길동 목사님이 교회를 분립개척하는데 따라가실 분들은 2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지원서를 써내세요. 그래서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목사님이 9개의 교회를 분립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척시켜준 게 아니라 부목사가 와서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같이 내가 저 목사님하고 목회를 해보겠다, 교회를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죠.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기 전 2020년에 9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분립개척을. 근데 9번째 분립개척할 때 분립개척 목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부목사였다가 선교사로 가 있던 분을 담임 목사로 모셔오고 본인이 이제 교인들한테 2주 동안 지원 신청서 나와 같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사람, 그래서 약 150명이 그 목사님을 따라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에 마지막 11월 달에 세미나를 하고 올해 이제 연말에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교회에 그분의 사역을 20년 전에 봤었는데, 제가 이제 이 비전은 왜 고민 속에 탄생됐냐면 우리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기존의 구역 가지고는 해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2025년 우리 영광교회 미래, 다음 페이지, 영광교회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하고 답을 찾다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가정교회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셀을 해본 적이 없으시지만 저는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셀을 해봤고, 제가 이제 교구도 600명이었지만 제가 청년부도 같이 할 때 청년부도 3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셀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구촌교회 셀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4박 5일 동안 제가 공부도 하고, 또 이 화평교회 가서 가정교회 사역도 4박 5일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는 뭐 제자훈련이라든지 셀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구역에 대해서 경험이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새로운 변화는 바로 이 가정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기원과 사역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화면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패드하고 좀 방송시 연결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오늘 화면을 키울 수가 없고 그냥 보여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다음 페이지,
두 가지 말씀을 읽었죠. 사도행전 2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 바로 이 가정교회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왜 소그룹 사역이 해답인가라는 것인데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무너지는 기초 공동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구역,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하죠. 이것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상당히 한국 교회의 건강한 교회 성장과 교회의 성숙을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 이것이 한 4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 조직의 생명력이 상당히 이제 쇠퇴하게 되었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의 구역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구역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 갔다 온 그 교회 2020년도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150명이 목사님을 따라서 나왔는데 250명이 2000년부터 2023년 작년 2024년이죠. 작년까지 250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코로나 때도 계속 가정교회는 모였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가정교회 계속 모였다. 또 우리 서부시 차례 동구영락교회가 있었는데 그 동구영락교회 목사님이 대전 영락교회 이제 분목사였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고운뜰교회라고 세종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역시 코로나 시대에 계속 모였어요. 그래서 이 동구영락교회 홍도동에 있을 때 약 50명 정도 교인분이 이제 세종시로 그분과 함께 개척을 옮겨서 이제 따라갔는데 지금 100명 이상 이제 모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코로나 시대 때도 계속 모였다. 그 소그룹 사역을 계속했다. 소그룹별로 계속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때도 타격을 받지 않았다.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고 이제 목회한 목사님들의 세미나 자료를 살펴보니까 또 책들을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교회가 침체에 빠지지 않았던 교회들 중에서 이 소그룹 사역을 열심히 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외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이 소그룹 사역을 잘하는 교회, 미국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안정적이고 또 부흥하는 사례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 부흥했던 사례들 거의 대부분의 교인이 이제 줄고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소그룹 사역을 잘하는 교회였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른편에 있는 건데요. AI 시대의 미래를 준비한다. 이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관계 중심으로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왜 소그룹 사역이 해답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 이쪽에는 전통적인 구역, 우리가 구역 예배 관리 중심이죠. 모이면 뭐 예배부터 먼저 드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전부터 이제는 예배보다는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맡았던 이제 교구도 30구역이 되지만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예배를 드렸지만 10개 정도는 예배를 잘 드리기가 어려운 이런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물어봤더니 작년에 이제 어떻게 됐냐 제가 이제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장로님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이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30개 중에서 한 뭐 10개도 안 된다. 뭐 그렇게 한 20개 정도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죠. 관리 중심으로. 또 이 구역장이 모든 이제 설교도 하고 예배를 이제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 권위적이고 약간 폐쇄적인 그러면서도 결국 이제 현상 유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소그룹 오른쪽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소그룹 중심은 이제 양육 중심으로 수평적이고 개방적이고 또 재생산 전도를 통해서 이 소그룹이 서로 이렇게 분구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제 구역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 다양한 소그룹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페이지 본질과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는 성경의 렌즈, 역사의 렌즈, 문화의 렌즈, 진개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의 기능을 발견하고 이 본질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교회의 구조나 제도를 과감히 버려야 된다. 교회의 본질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린 다 예배만 생각하잖아요. 예배만. 근데 본질적인 게 중요한 게 하나가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소그룹은 이 마차의 두 바퀴와 똑같다. 그 예배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개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제 그렇게 본질과 핵심, 예배와 소그룹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다음 페이지요. 이 초대교회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는 이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집에서 이제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라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고 초대교회고 성경에서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기독교인들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기가 어려웠잖아요. 유대인들이 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8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다시피 주로 가정에서 이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이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었고 여기에서 우리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요 세 가지 특징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 이쪽 이제 성전에서, 이쪽 끝이 뭐냐면 이제 가정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주황색이 있는 원에는 뭐냐면 예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이 성전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다음 노란색은 이제 소그룹, 가정에서 나누고 섬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 성전에서 교회로, 아닙니다. 성전에서 가정으로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렸고, 이 가정에서는 바로 교제 중심의 소그룹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도 이루어졌구나. 즉 성전과 가정,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모임의 기초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한, 첫 번째는 비전이죠. 방향이죠. 나가야 될 방향, 미래적인 것. 구역을 그냥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게 좋죠.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익숙한 것, 자연스러운 거,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거, 그게 하는 게 좋죠. 여러분한테 불편함도 안 주고 저항도 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가정 구역이라는 이제 그 모임은, 예배 중심의 소그룹은 이미 상당히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미래가 곧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 생각할 때 이것이 곧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적인 거지만 앞으로 한국교회가 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다.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셀도 하는 교회가 있고, 제가 CCC에서 했지만 CCC는 순이라고 하고, 또 뭐 온누리교회는 다락방, 죄송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고, 온누리교회는 이제 순 모임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또 목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재미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장은 뭐 교인들이 뭐 다 동물이냐, 목장이게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분이 있고, 또 뭐 순이나 뭐 이런 거는 셀이나 이런 건 또 뭐 우리하고 잘 안 맞는다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가정교회는 너무 이름도 좋고, 또 이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구역장이 이제 뭐냐면 가장 그 집의 그 가정의 대표하는 가장이잖아요. 또 가장을 돕는 부가장이 있고, 또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는,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모임에서 실무일하는 사람을 총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장과 부가장과 총무가 협력을 해서 이 가정교회를 잘 이끌어가면 좋겠다. 그 가장이 못하면 부가장이 하면 되고, 부가장이 못하면 또 총무가 하면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도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열정적인 예배가 참 필요하죠. 이건 교회 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정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에서는 거기서는 나눔 중심의 소그룹 모임을 해서 서로 양육하고 돌보고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돕는 것이 소그룹 사역이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소그룹에 모여서는 교제하고 서로 돌보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는 뜨거운 찬양을 하면서 열정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양하게 열린 소그룹, 세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속감 또는 돌봄, 섬김으로 영적 성장하고 전도와 봉사를 해서 마지막 주황책,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와 영광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강의안을 여러분 카톡으로 다 여러분에게 우리 다 이렇게 가장님, 부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총무님한테 다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대그룹 중심의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구역, 뭐 순, 다락방 이렇게 됐지만, 소그룹 가정 중심으로 목장, 셀, 가정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초대교회의 핵심은 5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 두 번째는 이제 훈련이죠. 훈련.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훈련은 자기와의 관계죠. 세 번째가 교제가 바로 소그룹을 얘기합니다. 소그룹.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한 것이 아닌데, 오래전에 이미 목적 이끈 삶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우리 가정교회하고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이 멤버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가기는 구역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던 그 흩어진 화평교회, 이 화평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가원이라고 해요. 가원. 제가 보기에는 가원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가장, 그 다음에 총무, 가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그룹이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역이죠.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 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배와 훈련, 그 다음에 사역과 전도. 이 예배와 훈련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역과 전도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역과 전도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건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손가락으로 따지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손가락이 교제라는 거죠. 이 좌우를 연결하는. 여러분 5대 제사를 보면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목제, 이 화목제가 5대 제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제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화목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제사잖아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존재 목적에서 이 가운데가 뭐냐면 바로 교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 훈련도 중요하고 사역과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 둘을 연결시켜서 감당하게 하는 것이 교제, 즉 소그룹, 가정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정교회와 기존의 구역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가 되길 것은 왼쪽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구역, 다락방, 속회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구역은 지역 중심이죠. 지역. 집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같은 동끼리, 같은 동이나 같은 아파트 단지라든 가까운 사람끼리.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이제 보면은 우리 영광교회도 구역이 이제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 중심으로.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중심을 하되 두 번째는 인도자 중심. 인도자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구역장 모임을 하잖아요. 거기에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오늘 구역 공과 내용을 구역장들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서 구역 모임을 구역 예배를 인도하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구역하면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때 구역장들에 빨간 가방을 줬어요. 빨간 가방. 구역장에 빨간 가방을 줬어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만 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빨간 가방을 든 구역장들이 수천 명이 말이죠. 예? 수천 명이 출연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구역장 세미나를 갔는데요. 어렵게 제가 이제 구역장 세미나를 가서 보니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역을 어떻게 하는지 사례 발표도 하고 뭐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누구든지 전도하면 몇 명 이상 전도하면 구역장을 시켜주고 또 구역장을 하면서 또 몇 명 이상 전도를 하면 신학교를 보내서 전도사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뭐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3박 4일 동안 이 구역장 세미나를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의 그 호전적이고 돌격적이고 적극적인 뭐 그 태도 자세 얼마나 이 뜨거운지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은 그래서 이 구역장의 그 영성이 구역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래서 빨간 가방을 들고 아주 금요일마다 여의도로 순복음교회로 몰려들었던 제가 그때 가봐서 뭐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보통 이 뜨거운 분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오살리 가서 이 금식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구역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 설교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익숙한 거죠. 지역 중심, 인도자 중심, 또 예배 설교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왼쪽에 오른쪽이죠. 이쪽에 가정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관계 중심입니다. 관계 중심. 관계를 잘 이렇게 관계를 맺는 관계 중심. 요즘 모든 전도도 관계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뭐 총동원 전도주일 주안교회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안교회는 이제 전도를 총동원 전도주일로 하고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새생명 축제. 그다음에 저기는 뭐 사랑의 교회는 이제 대각성 전도주일. 뭐 이런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행사 중심이었지만 요즘은 이제 관계 중심, 또 그룹 중심.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가정교회 핵심인데요. 삶의 나눔에 역점을 둔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다른 가정, 제가 간 가정은 따로 있고 저희 집사람이 다른 가정을 갔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그 가정교회 세미나 오신 모든 분들이 다 한 명씩, 다 두 명씩 해서 각 가정에서 와서 가장에 와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마침 그 교회 근처에 있는데 갔더니 10분이 딱 모여 있어요.
가니까 10분이 모여 있는데 이 가정교회 모임을 평상시 한 것과 똑같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 모습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둘러앉으면 먹는 것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먹고 차나 간식이나 뭐 이런 걸 음식을 먹는 거. 제가 전에 갔을 때는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 간 모임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갔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고 이제 다과를 그 저기 유명한 이제 빵을과 과자를 사다 놓고 차하고 마시면서 한 주 동안 지내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삶의 나눔,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 고민과 문제는 뭐였는지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이니까 그때서 이제 그 이야기 나눴던 것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이 말씀지 목사님한테 전주에 훈련을 받은 그 말씀지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그래서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는 보통 3시간 많을 때는 4시간까지 한다. 이런 얘기에서 저를 깜짝 놀래켰는데요. 삶의 나눔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구역은 구역장 중심, 예배 중심이었다면 여기서는 관계 중심, 삶의 나눔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기존의 이제 가정 교회가 기존 신자들 중심이고 지도자 혼자서 구역장 혼자서 열심히 막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권찰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저는 권찰 이제 부구역장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구역장이 구역을 전체를 이제 끌어가게 되었는데 이 가정교회에서는 구역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 읽기 담당. 그분은 뭐냐면 그 가정교회에 있는 분들이 성경을 몇 장 읽었나 그걸 파악하는 분이에요. 파악해서 교회에다가 총무에 알려주면 총무가 이제 교회에다 알려주는 그 성경 담당. 어떤 분은 헌금 담당. 그분은 헌금만 담당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 담당. 그분은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다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통성 기도할 때 이렇게 누구 기도, 누구는 무슨 기도, 어떤 분은 어떤 성도님은 무슨 기도 담당.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서로 나누어 맡아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구역장 혼자 다 하던 지도자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재편성, 재조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직적 공동체, 구역장 중심으로 설교도 하니까 수직적 중심이고 재편성을 하게 되면 이제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던 제가 이제 30개 구역 담당했던 데도 3년마다 구역을 재편성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가면 병든다. 너무 오래 가면 병든다. 그래서 3년마다 구역을 확 바꾸는 물론 교구 안에서 바꾸지만은 3년마다 이렇게 바꿔서 하는 그런 너무 이게 5년 막 그 이상 막 길게 가면 서로 구역장도 약간 나태해지고 구역원들도 너무 관계에 너무 오래된 어떤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보통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이 구역을 개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어떻게 해왔는지 잘 제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구역을 한다고 해서 뭐 구역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면 이제 다른 구역으로 가야 돼. 구역장이 바뀌게 되는 구역원들도 일부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가정교회는 어떻게 다르냐? 이게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데요. 세가족 중심이고 여기는 이제 구역 그 가원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여기도 한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바뀐대요. 그래서 다들 기대하는 것이 내년에 내가 어느 가족으로 갈까? 어느 가정으로 갈까? 예? 그 생각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가장 그분도 나를 내년에 목사님이 어디로 보낼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이제 구역들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제가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이제 분담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할도 다 이제 분담하게 하고, 또 재생산, 여기 이제 목표가 이 가정교회가 부흥해서 이 가정교회가 분구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기존의 구역이 이 수직적이라면 여기 수평적이고, 분과 후에도 또 함께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교회 이름은 이순이, 이름이 이순이에요. 이순이. 근데 이순이 1이 있고 이순이 2가 있더라고. 이순이 2는 누구냐 했더니 우리 가정에서 분구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가정교회에는 구역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배 중심에서 이제는 나눔과 교제 중심으로 수직적인 것을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모이면은 이제 먹는 것부터 먼저 하고, 대화를 먼저 하고, 교제를 먼저 하는 것.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나눔 중심의 교제 중심으로 하게 된다. 영광 가정교회 사역의 목표와 방향, 다음 페이지에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예배의 보완, 예배가 교제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원리, 사도행전 교회에서 시작을 한다. 두 번째는 공동체 성숙에 역점을 둔다. 공동체 성숙에 교제와 돌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금 이제 구역장 혼자 예배도 인도해야 되지, 뭐 구역원들도 점검도 하고 뭐 관리도 해야 되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도 있고 부가장도 있고 총무도 있으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고 돌본다. 세 번째는 말씀의 토대를 두는 공동체다. 전도와 대생산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영광 가정교회 사역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지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성경과 교회론의 기초를 둔 가정교회, 그것이 바로 영광교회 가정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성경과 교회론의 기초를 둔 가정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제 우리 달력에 있는 사진, 1월 그 다음 페이지, 거기 다양한 뭐 소그룹들, 구역 교제 그룹,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신방이나 다양한 모임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영광교회 성도들의 웃고 있는 얼굴의 모습 사진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키워주면 잘 보일 텐데 여러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누굴요? 여러분의 가정교회 우리 가족들을 채워야 돼. 가족 사진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족끼리 잘 모임을 해서 이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이 가정교회 오늘 연합예배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딱 두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고,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교회는 성경적이다. 사도행전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가정교회는 기존의 구역과 다르다. 이 구역이 예배 중심, 구역장 혼자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사역이었다면, 이 가정교회에서는 가족이 함께 서로 함께 도와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정교회 모임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제가 훈련의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모일 때는 가정교회 모임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실제적인 내용을 2월 둘째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1월 마지막 주 가정교회 모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교구에서 모여서 3개 구역식이 있으니 3개 가정교회가 있으니까 윷놀이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되니까 우리 교구장님들, 교구 총무님들, 그다음에 가장님들, 부가장님들, 또 그 가정교회 우리 총무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간단한 뭐 간식도 같이 나누면서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교구별로 모여가지고 1교부터 4교구까지 여러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윷놀이 대회도 하면서 서로 가정끼리 소개도 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2월 둘째 주에 가정교회 사역의 구체적인 것들을 같이 함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2월 마지막 주에 2월 둘째 주에 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가정교회 모임지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가장님이 인도해도 좋고, 또 가장님이 무슨 사정이 있으면 부가장님이 인도해도 좋고, 아니면 총무님이 인도해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가장님, 부가장님이 이제 인도를 하고, 총무님은 이제 가족들을 다 연락도 해야 되고, 또 장소도 정해야 되고, 이런 일을 가장, 부가장하고 잘 상의해서 가정교회를 이제 잘 만들어가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그래서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우리 가정교회에 대해서 계속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해나가면서 마지막 주에는 이제 가정교회가 모이는데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주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시간을 아무 때나 정하면 돼요. 그 가정에서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 뭐 주일날도 좋고 토요일날도 좋고 밤에도 좋고 어느 시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다 같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 그 시간을 정해 가지고 뭐 교회도 좋고 뭐 가정도 좋고 뭐 공원도 좋고 뭐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식당이나 카페나 어디,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모여 가지고 가정교회 모임, 이제 2월 둘째 주에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는 것을 따라서 이제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중에 가면서 이 가정교회의 정착과 안정을 우리가 힘쓰게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 구역 모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렇게 두 번째 주는 연합예배로 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한 번씩 가정교회 모임을 해나가면서 이 가정교회가 우리에게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오후 예배 때 모이는 거 빼고는 한 번 정도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매주 모이라고 해가지고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쯤 가면 이제 한 달에 두 번도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겠죠. 가정연합 예배 대신에 그걸 이제 두 번 하던 거, 둘째 주에 하던 거를 이제 두 달에 한 번씩으로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또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 드렸는데요. 기존의 구역 예배, 구역 모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정교회는 이제 가장과 부가장과 총무와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하는 거다. 예? 기존에는 이 구역장이 막 그냥 이렇게 막 끌어가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함께 가족끼리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예배 중심의 어떤 그 구역장이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눔 중심이니까 한 주 동안 지내왔던 이야기들 나누고, 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나누면서 행복한 우리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니 1년 동안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해가면서 우리 영광교회에 맞는 가정교회 스타일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구역 이제 예배, 구역 모임에서 이 가정교회로 새롭게, 그러나 성경적이고 그러나 또 미래지향적이고 또 교인들이 서로 잘 도우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우리 소그룹으로 잘 정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미숙한 것도 있고 뭐 부족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처음 가는 길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또 부족한 거 감싸주고 덮어주면서 우리가 잘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전체 예배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관계 중심의 그런 교제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협력해 주시고 또 가장 또 부가장 총무할 때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것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때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따지지 마시고 서로 잘 협력하고 서로 잘 도와가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만들어 가는 거에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참여해주고 또 가장이나 부가장 총무하는 것을 잘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행복한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